슬라이드 한번 칠까요? 네. 하나, 둘, 셋. 그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에서 단체방에 1편 영상 올렸는데 반응이 아주 대단했어요. 핫했어요. 재밌다는 반응이 제일 많았는데 부장님 되게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매일 경쟁 인턴들이 이렇게 나가도 되냐. 근데 이게 재밌. 내가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우리의 이제 첫 번째 목표가 고생활을 탈출하는 거니까 오늘 저희가 선생님을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수학으로 따지면 현우준이고 무례하게 부르지 말고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그 대본에 있는데. 저분들이 지금 20대 초반? 22, 24, 25. 그래도 이제 청약통장 정도는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취할 때는 네, 좀 그렇죠. 많이 네. 관심을 가졌었어요. 관심을 갖고 보는 편이에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LH. LH는 다 알네. 진짜 예. 해체된대요? 아, GTX 우리 너무 지나가 진짜. 아니, 좋은 거 아니에요? 레미안 근데 프리미엄. 이분들이 편집한 거 아니에요? 원베일리는 조금 모를 수도 있어요. 신반포 3차라고 하면 모르니까. 이거는 근데 이거는 좀 생활과도 관련이 있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 시드를 모으는 수단으로 주식을 한다?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기대는 안 했어요.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충격도 없고. 근데 이제 이분들 말씀하신 거 보면 키워드들이 다 나와요. 제가 이따도 얘기할 거지만 부동산은 생활이니까 생활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은 느껴지더라고요. 체계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다 느끼고 있어요. 금방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선생님 들어오세요.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김태준 기자입니다. 서울시청을 출입하고 있고요. 기초적인 것만 조금 알려드리고, 다 20대 초반이시잖아요. 20대 초반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오늘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왔거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 보십니까? 네. 아까 좀 영상을 봤어요. 저는 원래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아요. 얼마나 기대를 안 봤습니다. 아니, 생활 속에서 좀 부동산을 느끼는 그런 걸 전 감지를 했거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동산이 뭐예요? 복덕방. 복덕방도 맞는 얘기고.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데피니션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동산의 반대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건데, 부동산에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주택만 얘기를 해볼게요. 왜요? 왜 주택만 하냐면, 이건 뭐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주택은 우리 모두가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혹시 여기 독립하신 분 계신가요? 대학을 와야 돼서. 독립을 했다면 둘 중에 하나죠. 매매 아니면 전세.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들어가죠. 월세인데? 그러니까 임대차라고 해야죠. 부모님과 같이 사신 분들은 당장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독립을 한다면 다시 요 기로에 서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 최대한 피해야 되지만 상속 증여의 문제가 언젠가는 발생하죠. 상속하고 증여는 아시죠? 네. 선생님 상속 증여 모를 거예요. 네. 상속과 증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다릅니까? 상속은 돌아가셔야지 그리고 분배를 하는 거죠. 근데 증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이렇게 미리 나눠주시는 거죠. 맞아요. 정확한데 요새는 이게 많아요. 집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다주택자분들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미리미리 하는 거죠. 양도세를 내면 다 뺏기는데, 어차피 양도세 낼 바에 증여세를 내고 내 자식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많은데, 이거는 양도세 몰라요? 예,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주택시장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어쨌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2030의 화두, 영끌. 0까지 끌어모은다. 영혼 끌어모으기, 영끌, 패닉바잉. 왜 패닉바잉 하겠어요? 정신이 나가서. 그러니까 왜 정신이 나가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너무 오르니까 좀만 기회를 놓치고서는 이제 살 수 없겠다, 이런 패닉바잉의 심리가 하는 건데, 그냥 오르기만 해서 문제예요? 나만 없어서. 그거 아니 근데 그것도 맞는 문제인데, 기사를 한번 볼게요. 특공 10년 기다리라니. 2030 이제 전세금 마련 영끌. 특공이 뭐죠? 특별공급. 특별공급 맞아요. 누구한테? 나. 그러니까 난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아무한테 주지는 않아요. 보통 근데 신혼부부를 말해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있거든요. 나라에서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주면 굉장히 좋고, 이제 2030들이 왜 패닉바잉을 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특공이 많으면 이 짓을 할 필요 없잖아요. 특공은 살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특공은 분양이라고 혹시 아세요? 분양. 제가 여기서
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나라나 민간건설사가 아파트를 져요. 요거를 강아지 분양할 때 똑같은 말이거든요. 분양을 해요. 파는데 여기에 일부분을 임대로 하기도 하고 특별공급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신혼부부한테 주는 몫을 떼놔요. 하여튼 뭔가 아파트가 막 올라오면 이 특별공급은 많아져요. 여기까지 이해간가요? 네. 나라가 줘요? 아파트를? 나라도 지고 민간건설사도 지는데 나라가 지는 데는 특공 물량이 좀 더 많고 민간건설사는 그거보단 적은데 하여튼 새 아파트가 많아지면 그런 찬스가 많겠죠. 결혼하면 다 주냐?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는 적고 신혼부부는 그거보단 많으니까 청약을 해야죠. 나도 이거 할게요 하는데 당연히 경쟁률이 생기겠죠. 경쟁률이 이게 너무 세요. 분양 경쟁률도 기본이 100대 1이 넘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대 1 넘는 것도 봤어요. 누군가는 되겠죠. 전생에 덕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확률이니까 분양도 안 돼. 살 수는 없으니까 전세로 사는데 임대차법 들어보셨나요? 퀴즈 했잖아요. 계약갱 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있는데 앞에 두 개가 중요해요. 보통 전세 2년 하죠. 네. 계약갱 신청구권이란 건 한 번 더 2년 더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서 전세 기간이 자연적으로 2년에서 4년으로 늘죠. 그러면 원래 나와야 될 전세 물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전세 물량도 죽어가지고 분양하고 전세가 어렵네. 뭐가 남았어요? 전세 월세는 세트로 하고 매매밖에 없어요. 매매인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혼부부나 이런 사회초년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연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 안 가시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학 아프네요. 아니 재밌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가 됐다고 쳐요. 신혼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신혼특공을 노려서 분양을 받거나 전월세를 살거나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전생에 어려워요. 아가 셋 낳아도 힘든가요? 애셋을 낳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애셋 낳고 무주택 기간 한 15년 채우고 이래야 조금 비벼볼만 해요. 이번에 청약 만점이 84점인데 애 셋에 노부모 둘 부양 무주택 기간 꽉 채운 그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 해줘야 이제 가능해요. 서울에는 청약 점수를 엄청나게 쌓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2030은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누군가는 존재하겠죠. 근데 나는 아니다. 근데 이제 나는 아니.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은 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세를 많이 살 거예요. 근데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 30대 비중이 제일 늘었어요. 모든 연령대에 비해서 30대가 제일 많아. 전세도 너무 비싸지니까 몇 억 더 보태서 매매하지. 다시 한번 청약은 가망 없고 전세값도 올라가 버리니까 매매밖에 답이 없는. 어떻게 집 사 그러면? 연끌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연끌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윗연배들이 연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시장 돌아가는 걸 좀 알아요. 보통 사람들이 연끌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집을 살 거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게요. 기자님 20대 초반 때 부동산 투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저 경제학과인데 부동산에 부자도 몰랐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게 역시 결혼이죠. 결혼할 때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전세로 살 것인가 매매를 할 것인가 제 생활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는 좀 이분들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게 생활의 문제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처럼 재취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알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수업을 들을 학생들에게 영감을 드리죠. 그래도 저는 좀 부러운 게 있는데 저는 한 35세 이제 조금 부동산에 처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20대부터 관심이 있었다면 좀 더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출퇴근 거리가 가깝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는 것과 모르는 천양기차예요.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이팅!